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우리가 준비했었던 모빌리티 마스터와 그리고 거기에 등록시켰었던 모빌리티 컨트롤러들, 그것에 이어서 우리는 기존에 등록시켰던 모빌리티 컨트롤러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고, 그리고 준비해둔 우리의 AP를 그러한 클러스터링에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AP에 우리가 만들게 된 1X 인증, 캐피탈 포탈 인증, 그리고 프리시어드 키 기반의 SSID를 실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정이나 뭐 프로비저닝 SSID 설정들 실제 설정 위주로 다루도록 하고요. 클러스터링 자체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구성입니다. 랩 구성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컨트롤러 클러스터링을 설정하고 실제 AP 프로비저닝 SSID 설정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컨트롤러 클러스터링 설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등록했었던 어디에 하드웨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상위 노드 폴더에 등록했던 3개의 혹은 2개의 MC 매니지드 디바이스, 모빌리티 컨트롤러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세션이 모든 MC 컨트롤러에 유지되게끔 해서 스테이트풀한 페일오버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좋은 동작을 하게끔 하는 이런 클러스터링을 우리는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MC 컨트롤러들의 상위 노드에 해당되는 곳의 서비스의 클러스터 부분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 들어갈 MC들, 어떤 MC들을 내가 이 클러스터 안에 리스트업 할 거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IP 어드레스 부분에 각각의 MC 컨트롤러들을 40.111, 112, 113, MD2, MD3까지 똑같이 지정해서 이 클러스터에 등록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GUI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고 일단은 클러스터 목록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세팅이 됐지만 사실 이렇게 만들어둔 클러스터에 이 각각의 장비 입장에서 이 클러스터에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지정해주는 부분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MD1, MD2, MD3 실제 장비에서 서비스의 클러스터 안에 보면 앞서 만들었었던 클러스터 그룹 프로파일로서의 이 랩 클러스터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보이는데요. 나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실제 이렇게 멤버십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각각의 MC 레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밑에 exclude VLAN이라고 하는 것에 1번 VLAN을 지정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클러스터링에 대한 좀 그 동작 원리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클러스터링 지정할 때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VLAN이나 서로 이 같은 클러스터 안에 묶일 서로 다른 MD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VLAN들은 다 이쪽에 익스클루드 시켜서 모든 L2 동일 L2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VLAN1을 아이디를 exclude VLAN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UI를 진행했었던 부분은 CLI에서도 똑같이 지정할 수 있고요. 3개 이렇게 등록하는 것, 그리고 이 그룹 프로파일을 랩 클러스터로 똑같이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각각 MD 컨트롤러의 바로 위에 상단 노드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단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 어, 클러스터 그룹 프로파일을 만들게 됐고요. 여기 부분에 끝나지 않고 각각의 MD에서도 그 멤버십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 지정해주고 exclude VLAN ID 1번을 exclude 시키는 것까지 지정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CD해서 이동해서 그 MD1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LC 클러스터 만들어둔 프로파일에 멤버십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exclude VLAN까지. 그래서 MT2, MD3도 CLI로 한다면 다 이렇게 똑같이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에서 아까 어디서 만들었죠? 아까 이 하드웨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에서 그룹 프로파일 만들고 컨트롤러 목록들 넣어줬다고요. 이게
그대로 이 만들어준 설정이 그대로 각각의 MD1에 상속돼서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MD1, MD2, MD3 레벨에서 직접 만들지 않은 이 랩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린 바로 지정해 줄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에 상단 노드에서 지정했었던 이 설정이 MD의 환경에서 이제 쉘로 이동해서 쇼로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MD 커넥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MD1의 쉘로 이동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그룹 프로파일 내가 설정하진 않았는데 상위에서 설정된 거 내가 상속받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Show LC 클러스터 그룹 프로파일로에서 직접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목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상속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Show LC 클러스터 그룹 프로파일에서 프로파일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Show LC 클러스터에서 내가 등록된 실제 등록했죠. 멤버십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각 MD1, MD2, MD3에서 멤버십을 할당했어요.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 여기 하단에 기존 상위 노드에서 지정했었던 그 LC 클러스터 그룹 프로파일에 등록된 이 컨트롤러 목록들 간에 즉 MD1, MD2, MD3 간에 무언가의 커넥션이 맺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은 L2 커넥티드라고 L3가 아닌 L2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서서 exclude VLAN에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MD가 쓰고 있지 않은 VLAN 1번 아이디를 넣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여기가 L3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제한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L2 커넥티드 된 것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 값을 보면 우리가 지정한 적은 없었지만 리던던시 모드 한 적 없지만 on 뭔가 액티브 클라이언트 리밸런스 스레스홀드 스탠바이 클라이언트 리밸런스 스레스홀드 이런 여러 스레스홀드 값들 우리가 설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이 상위 노드에서 클러스터 만들 때 이 밑에 보면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부분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미 리던던시라고 하는 것이 이네이블 돼 있고 여러 가지 스레스홀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리던던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야만 클라이언트의 세션을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다 서로 상태를 동기화해서 스테이트 프롬 페일오버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리던던시 모드가 이네이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의 스테이트풀 페일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디폴트로 이네이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등록한 MC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해둔 AP를 프로비저닝하고 실제 SSID를 설정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AP 이제 등록하려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 6점대에서 AOS 6점대에서 하시던 아니면 지금 AOS 8점대 영상의 첫 번째 거 MM 없는 방식의 스탠드얼론 마스터 컨트롤러 간의 리던던시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AP들은 처음 부팅되면 이미지나 컨피그를 받아오기 위한 마스터 컨트롤러를 찾아가야 되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new AP가 마스터라고 하는 하나의 뭔가의 컨트롤러를 찾아가서 이미지와 컨피그레이션을 받게끔 하는 이런 기본적인 초기 이 액션을 위해서 MD1, MD2에 이렇게 마스터 디스커버를 위한 VRRP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 VRRP 설정이나 IP 어드레스 설정들은 각 MD 레벨에서 해야 되니까 MD로 이동했죠. 그래서 MD를 이동해서 컨피그 터미널 해서 이 안에서 VRRP 40번에 대해서 40번이라는 VRRP ID 값으로 이렇게 양쪽에 선언했고요. 이쪽에 더 프라이어티를 높게 줘서 기본적인 평상시에는 이 1916840.110번이라고 하는 VIP를 MD1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런 상태 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쉘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서 다 MD 커넥트로 이동해서 MD1, MD2의 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쇼 VRRP를 본 거고요. 여기서 마스터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가 처음에 이제 AP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마스터 IP로 컨택할 때 이 40.110번 VIP를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MD에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뒤에서 SSID 만들 때 이제 캡티브 포탈 웹 인증 하기 위해서 이 웹페이지 리다이렉션 시키는 SSID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리다이렉션을 하기 위해서 해당 게스트 VLAN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0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굳이 80번 VLAN에 대해서는 IP를 넣지 않지만 90번 VLAN을 할당받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캡티브 포탈로 리다이렉션 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때는 IP 어드레스 할당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금번 본 랩에서는 이 CPSec이라고 하는 컨트롤 플레인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여러분들이 상단에서 해주시면 밑에 있는 MD1, MD2, MD3에 공통적으로 내려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Firewall Visibility나 Firewall의 DPI나 Defect Inspection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Enable 시켜서 MD1, MD2, MD3에 상속되게 할 거고요.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상위 노드에서 다 지정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Firewall DPI 부분은 사실상 요걸 적용하게 되면 이 안에 상속받게 될 밑단의 MD1, MD2, MD3는 적용을 위해서 리로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까지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PSec 해제하는 부분이나 어플리케이션 분석이 위한 DPI, Firewall Visibility 이런 부분 설정의 GUI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랩 구성 설명할 때 AP나 클라이언트 사용자를 위한 DHCP 세팅은 스위치에서 해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AP가 IP를 DHCP로 받아가게 하면서 AP한테 마스터 IP는 192.168 40.110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DHCP의 옵션 값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정 방식 혹은 AP에 스태틱하게 마스터 IP를 입력해 설정해 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스태틱 설정 방법이나 이러한 DHCP를 위해서 옵션으로 전달받아서 마스터를 찾아가게끔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UAP 인스톨레이션 해주는 영상에 담아 두었으니까 이 영상의 이 부분에서 각각 확인하신 후에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환경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새로운 AP를 연결을 하면요. 새로운 AP는 이제 실제 컨트롤러에 올라오게 되고 MM 폴더에서도 보면은 Show AP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러한 형태의 AP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스위치 IP라고 해서 컨트롤러 IP가 등록돼 있을 거고요. 앞쪽에 있는 컨트롤 요 스탠바이 IP 말고 스위치 IP 돼 있는 IP가 40.113으로 MM 폴더에서 Show AP 데이터베이스를 보셔도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113이라고 하는 것은 MD3니까 저는 MD3의 쉘로 직접 들어가서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how AP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본 것이고 우리가 AP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디폴트 그룹에 이 AP는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여태까지 아직 SSID나 이런 무선 설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액티브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inactive I 플래그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그룹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을 적용할 하나의 무선 설정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AP를 넣기 위한 이러한 AP 그룹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진 이 상단 노드의 AP 그룹 부분에 저는 제이슨 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AP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는 특히나 헷갈리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이런 공통적인 모든 설정, 특히 이런 무선 모든 설정들은 반드시 이곳에 설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밑에 있는 하위 장비에 직접 설정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이런 특정 MD3에만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 설정한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만 적용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은 모든 공통 설정, 무선 설정들은 이곳에 넣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디폴트 그룹에 기본적으로 올라왔었던 AP가 있었죠. 그 AP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이 폴더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서 프로비저닝 해서 이름을 맥 어드레스로 기본적으로 올라왔던 거를 AP 이름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에 할당할 거냐? 나는 내가 만든 제이슨 랩에 할당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디스커버리를 저는 DHCP 옵션 값으로 바꿔놨으니까 그대로 유지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태틱하게 여기에다 컨트롤러 IP를 넣고 싶다. 컨트롤러의 VIP, 그 마스터 디스커버를 위한 VIP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스태틱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P의 IP도 만약에 내가 DHCP가 아닌 스태틱하게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스태틱 체크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장에서 이렇게 프로비저닝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이런 AP들은 그렇게 프로비저닝을 한 AP들은 이쪽 제이슨 랩이라고 만들어둔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디폴트로 남아있는 AP도 프로비저닝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제이슨 랩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룹 쪽에 제이슨 랩으로 떠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이슨 랩이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SSID도 설정하지 않았죠. 무선 서비스를 아직 가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I라고 하는 플래그들이 인액티브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서 이제 AP 프로비저닝을 해서 AP를 우리가 만들게 될 그 AP 그룹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러한 AP 프로비저닝 과정을 다 끝냈고 이제 SSID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요 상단에서 서비스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위저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LAN으로 가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SSID를 만들 거예요. 저는 1X 인증을 하게 되는 SSID를 EMP_80번 VLAN을 이제 할당할 거기 때문에 좀 명시적으로 이 랩을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줘놨습니다. 그래서 employee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했고 select AP 그룹에는 제이슨 랩에 이 서비스를 구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이슨 랩에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next를 눌러서 여기 이 SSID에 접속한 사용자한테 할당할 VLAN으로 80번 VLAN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인증 방식은 저는 1X 인증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PA2 엔터프라이즈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플러스 눌러서 인증 서버를 등록했어요. 제가 최초의 그 랩 구성 말씀드리면서 내부에 구성한 클리어 패스를 이러한 IP로 만들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디우스 키, 클리어 패스에 세팅해둔 레디우스 키로 똑같이 입력해서 클리어 패스 인증 서버 설정을 하고요.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롤이라고 하는 지정을 하게 되죠. 이 사용자가 인증을 다 받고 나면 어떠한 롤을 받게 할 거냐, 즉 어떠한 ACL의 집합을 받게 할 거냐, 즉 어떠한 접근 통제 권한 제어를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새로운 이름의 인플로이라고 하는 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롤 부분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플러스 눌러서 인플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인플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이제 하나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이렇게 rule of this role only이라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를 이제 누르게 됩니다. 그럼 access control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일단은 모든 걸 다 허용하게 하기 위해서 any allow라고 하는 ACL이 들어있는 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진행하고 있었던 화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디폴트 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화면에 이제 인플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다시 피니시 하게 되면 모든 설정들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직 라이트 메모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펜딩 체인지 해서 라이트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하드웨어 컨트롤러 WLAN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목록 하나가 보이게 될 거고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렇게 show user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MD1, MD2, MD3 중에 실제 이 유저가 붙어 있는 쪽 MD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MM에서도 show global user 테이블 리스트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MM에서도 전체 사용자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IP를 받았고 여기에 어떤 아이디로 1X 인증을 했고 롤은 저희가 아까 만든 인플로이라는 것으로 잘 받았네요. 그래서 802.1X 인증으로 잘 들어왔다. 어떤 AP, AP275라고 하는 AP 이름에 붙어서 잘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위저드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지만요. 사실상은 아루바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들을 기준으로 설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그 SSID 이름 EMP_80이라고 하는 것은 그 SSID 이름으로
버추얼 A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버추얼 AP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버추얼 AP 프로파일, 마치 하나의 SSID, 이것은 안에 어떻게 구동되게 되느냐. SSID 프로파일과 AAA 프로파일로 나뉘 구성이 됩니다. 크게. SSID 자체에 대한 설정, ESSID 이름이나 인증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지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실제 인증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롤을 뭘로 줄 거고 하는 이 SSID 자체의 설정과 인증에 대한 설정,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버추얼 AP가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저드 방식의 과정에서는 버추얼 AP를 SSID 이름 우리가 넣어준 이름에 똑같은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 안에 SSID 프로파일로 EMP_80 즉 이 이름 뒤에 SSID PROF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또 AAA 인증을 위한 이런 시큐리티를 위한 부분 이런 롤 부분까지 요걸 관장하는 것이 AA 프로파일인데 똑같이 AAA PROF 앞에 EMP_80이라는 걸 붙여서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밑에 인플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롤을 만들었죠? 그 롤 자체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위자드로 만든 상태에서 이 롤이 만들어진 거고요. 중간에 인증 서버를 지정했습니다. 그 인증 서버는 클리어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인증 서버를 하나의 그룹핑한 서버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X 인증에 대한 기본 프로파일 설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드로 굉장히 간단히 했지만 이 안에는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파일들이 AAA에 다 담겨지게 되고 이 SSID도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SSID와 AA 프로파일이 버추얼 AP 이곳에 지정되게 되면 하나의 버추얼 AP EMP_80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때 EMP80이라고 하는 SSID가 방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 OS의 프로파일 구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미 뭐 6점대부터나 아니면 8점대의 스탠드얼론 리던던시 부분부터 이미 많이 하셨다라면 프로파일 구조가 좀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경우라면 이 구조 상위 하이어라키 구조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AP 그룹 안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 버추얼 AP, 즉 어떤 서비스 버추얼 AP를 넣을 건데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A라는 것과 SSID라는 것, 이 큰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AA 프로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이 하위에 있고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AA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AA와 이렇게 만들어진 SSID 프로파일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등록이 되면 이때야 비로소 해당 SSID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SSID 이름에 대해서 어떤 프로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조는 이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프로파일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보려면 하드웨어 컨트롤러 이 상위 노드에서 만들었죠. 여기서 시스템 부분에 가서 프로파일즈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 밑에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하는 부분 밑에 모든 와이어리스 랜, 버추얼 AP, SSID 프로파일, 뭐 AA 전부 다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들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 시스템 프로파일 메뉴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었던 WLAN의 목록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어드민 밑에 보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Show Advanced Profile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해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WLAN의 EMP80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밑에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가 뜨는데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체크를 하고 나면 우측에 프로파일즈라고 하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이 메뉴 하단에서도 이렇게 프로파일 목록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썼던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캡티브 포탈 설정이에요. 똑같이 위자드 방식입니다. 그대로 갈게요.
WLAN에서 이 상위 노드 WLAN에서 플러스 누르고 SSID 이름 집어넣고 게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집어넣었으니까 뒤에 가서 버추얼 AP 이름은 게스트로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이제 여기 캡티브 포탈을 쓰기 위해서는 게스트로 신청을 체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이슨 랩이라고 하는 AP 그룹에서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서 VLAN은 90번 VLAN을 지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인증 방식은 캡티브 포탈을 쓸 건데 저희는 이제 저는 클리어패스의 캡티브 포탈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패스 부분을 체크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증 서버를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서 그 1X 인증 설정 그 인증용 SSID 만들 때 이미 하나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대로 선택해서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서 보면 이러한 인증 서버에서 우리가 만들어둘 클리어패스에서 만들어둔 그 캡티브 포털 리다이렉트 페이지 있죠? 그래서 그 클리어패스의 서버 IP를 넣고 클리어패스에서 만들어준 게스트 페이지로 여기다 넣어주게 되고 요 맨 밑에는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리다이렉트 시킬 정상적인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디폴트로는 게스트 로그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게스트 로그온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가 앞서서 게스트라고 하는 SSID를 만들었으니까 그 해당 SSID 이름 뒤에 게스트 로그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 로그온이라고 하는 이 롤은 게스트 SSID 접속을 했을 때 캡티브 포탈 페이지로 사용자를 바로 리다이렉션 시켜주기 위한 그 롤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롤은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접속 시 캡티브 포탈로 넘겨주기 위한 그 롤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자드 단계에서 펜딩을 통해서 펜딩 체인지 통해서 설정을 다 라이트 메모리 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게스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게스트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위자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SSID 프로파일과 AA 프로파일 크게 이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크게 만들어져서 이 두 가지가 게스트라고 하는 버추얼 AP 프로파일에 넣어지게 되면 이제 게스트라고 하는 SSID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게 되는 환경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니셜 롤에 해당되는 것은 게스트 롤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서서 제가 캡티브 포탈로 넘기는 롤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디폴트 롤 자체도 이제 게스트를 쓰게 됩니다. 이제 게스트 롤은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에 디폴트 세팅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롤이고요. 웹 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그런 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캡티브 포탈을 최초 설정할 때 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인플로이 게스트 체크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게스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게스트라고 하는 용도로 세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캡티브 포탈용 SSID로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디폴트 롤은 이제 웹 쪽을 접속할 수 있는 HTTP와 HTTPS를 접속할 수 있는 그 ACL이 들어있는 롤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캡티브 포탈을 위한 그 서버 그룹이나 레디우스 서버는 이미 우리가 1X에서 만들었었던 이 클리어 패스를 재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서버 그룹이라는 것도 이것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1X를 했을 때 이 상황처럼 만들어지는 프로파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캡티브 포탈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아까랑 달리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파일에 대한 이 설명과 그리고 이니셜 롤 안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리다이렉션이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설명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던 다른 영상으로 봤었던 마스터 리던던시 위드 스탠드얼론 컨트롤러라고 하는 핸즈온 영상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서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 사이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그 부분의 영상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각 캡티브 포탈 프로파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이 프로파일과 그리고 이때 리다이렉션 시키기 위한 이니셜 롤로서의 이런 롤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여기서 부분은 대략적으로만 다뤄놨지만 PSK 프리시어드 키 방식의 SSID를 만드는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봤었던 원엑스나 캡티브 포탈 외에도 이렇게 하나 더 PSK 방식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언더바 90이라고 해서 인플로이를 체크를 했고요. 제이슨 랩 AP 그룹에 서비스 되도록 했고 VLAN은 90번 할당했고요. 여기서 인증 방식은 우리가 봤었던 엔터프라이즈 원엑스 때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퍼스널 쪽에 이 부분 프리시어드 키 WPA2 퍼스널을 세팅해서 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디폴트 롤은 전체가 허용되게끔 만들어 놓은 아까 인플로이 롤 우리가 만든 거 말고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에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웹만 허용하게끔 해 있었던 게스트 이 롤을 저는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SSID에 접속해서 이 패스워드를 마치고 접속하게 되면 이 게스트 롤을 할당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에서 원엑스나 뭐 캡티브 포탈 프리시어드 키 SSID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좀 다룰 것은 잘못 설정하기 쉬운 사례, 즉 이러한 모빌리티 마스터를 쓰는 환경에서의 이런 노드 하이어라키의 구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설정했었지? 여기에 설정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다른 곳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다 하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설정, 무선 설정들은 이곳에 하셔야 됩니다. 이 특정 노드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두 적용되게끔 의도한 뭔가의 설정이 이 두 곳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한 이곳에서만 동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가정을 했어요. 나는 HW 컨트롤러에다가 설정을 하고 싶었는데 무엇을? 기존에 내가 인플로이라고 하는 롤로 이 EMP80이라고 하는 SSID에 붙으면 이 인플로이 롤을 받게 했는데 나는 그거를 어센티케이티드라고 하는 롤로 바꾸고 싶어. 즉 모든 컨트롤러에 붙어도 다 적용돼야 되는 무선 설정이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 컨트롤러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착각해서 MD1에 들어가서 설정을 했어요. 혹은 여기서 GUI에선 요걸 선택하고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MD1 안에서 설정했을 때 요 AA 프로파일 EMP80 AA 프로파일 안에 저는 원래 인플로이로 가지고 있었던 MD1에선 세팅된 게 아닌 거죠. 위에서 됐었던 설정이 상속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재정의를 해버렸습니다. MD1에 어센티케이티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이쪽에서도 MD2로 들어갔고요. 이동했고요. 여기서는 MD1에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은 MD1에만 세팅한 거니까 당연히 Show Configuration Committed 이거는 현재 있는 내가 레벨 이 MD1 노드 이 노드의 컨피그레이션 레벨에서 컨피그를 할 수 있게끔 이동한 CD로 이동한 레벨에서 Show Configuration Committed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이 노드에서만 상속받지 않고 이 노드에서만 직접 설정한 내용들이 밑에 보입니다. 밑에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으니까 뭐 IP 어드레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인클루드를 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봤어요. 당연히 MD2에는 없겠죠. 이건 상속받은 내용이 아니라 얘가 이쪽 MD1에 잘못 세팅한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못 세팅하게 되면 분명히 운영자는 상위 노드에 이 설정을 넣어서 모든 MC1, MC2, MD2, MD1, MD2, MD3 모든 MC에 이렇게 다 설정 적용되게끔 의도했었는데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MD1에 붙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Authenticated 롤이 되고 MD2나 MD3에 붙은 사용자들은 기존에 그대로 상속받은 Employee 롤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고 이때 이 롤에 각각이 다른 접근 통제 ACA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로 이루어지는 현장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선 상황과 같이 꼭 공통 설정은 상위 노드에 지정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다른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MM 노드에서나 아니면 컨피그를 할 수 있는 컨피그 레벨 노드에서 show configuration diff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뒤에 노드, 비교할 또 노드, 노드 1, 노드 2에 해당되는 비교 대상 길이를 넣어주게 되면 이 두 노드 간의 설정이 다른 부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노드가 마이너스에 해당되고요. 뒤쪽에 있는 노드가 플러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설정들이 나와요. AA 프로파일 EAP80 AA 프로파일 쪽에 보니까 얘 앞에 있는 애는 여기에 롤이 이거고 뒤에 있는 애의 롤은 인플로이다.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한 곳에는 자기가 직접 설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authenticated 아까 우리가 MD1에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보면은 각각 마이너스 플러스 다른 부분만 보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IP 어드레스는 두 개가 상이한 게 맞죠? 이거는 맞아. 이것도 VRRP 프라이트 다른 게 맞아. 쭉쭉 보다 보는데 롤이 왜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 설정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어를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똑같은 컨피그레이션 레벨입니다. 설정을 하기 위한 노드로 CD로 이동해서 여기 지금은 MD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MD1 입장에서 아까 Show Configuration Committed는 자기 자신에서 직접 설정한 걸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Show Configuration Effected는 내가 상위에서 상속받은 설정까지 다 설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내가 이 설정이 어디에서 설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이 원천도 같이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로컬이라고 표시된 게 자기 자신에서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스터 IP 지정한 거는 최초의 이 MC 컨트롤러 이니셜 셋업 때 마스터 등록했기 때문에 로컬에서 등록한 걸로 뜨는 거고요. 요 위에 이렇게 inherited 상속됐다 어디 루트에서 이거는 뭐 상위 루트 폴더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설정 또 다른 설정 중에 이것도 로컬이고요. 직접 한 거. 요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특정 노드가 지정되어 있네요. MD1, MD2, MD3의 상위 노드인 이런 곳에서 지정된 설정들입니다. 내려온 설정들입니다. 보니까 VRAM 80 만들어지고 90 만들어지고 인플로이 롤 만든 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상단 HW 컨트롤러 폴더에서 만든 유저 VRAM과 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서 상속받은 거고 로컬이 뭐고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클러스터링 기본 설정과 AP 프로비저닝, SSID 설정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명령어를 몇 개 담아뒀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신 클러스터 프로파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클러스터링이 잘 맺어져 있는지, L2 커넥트 돼 있는지 이런 내용 보는 명령어 MC 레벨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MC의 쉘로 들어가셔서 각 보시면 되겠고, 유저 부분은 각 MC에서 보셔도 되지만 전체 MC로부터 MC에 붙어서 올라온 사용자들에 대한 전체 목록은 MM에서도 Show Global User Table List라고 하는 명령어로 보실 수 있고요. AP가 어떤 AP가 있고 또 어떤 AP들이 지금 액티브 상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어,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Show Configuration Effective Detail로 상속받은 리스트, Committed로 내가 스스로 이번 노드에서 해당 노드에서만 직접 설정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명령어, 그리고 비교 대상 노드 간의 설정이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명령어,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는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간단히 다뤘지만 사실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영상으로 별도 다음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